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모낭염, 주사 피부염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얼굴에 생기는 대표적인 습진성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얼굴에 발생하는 습진인데 그게 바로 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럼 열에 의해서 습진이 생기느냐?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T존이라던가 코 주변, 그리고 두피, 가슴 등 쪽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데, 이런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부위에 열이 오랫동안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불에 기름이 붙듯이 염증성 질환들이 잘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가렵고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구진들이 돋아나고, 그리고 여드름이라던가 모낭염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홍조형 타입, 그리고 구진형 타입, 그리고 얼굴이 짓무르는 습진형 타입이 있고, 그리고 더 심해지거나 오래되면 모낭염이 병발하는 감염형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드름과 같이 겹쳐지는 지루성 여드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이건 바로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지루라는 게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죠. 즉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부위,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거든요. 여기에 모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기름들이 뭉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면포가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지루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지루성 피부염에 소인이 있는 경우에 여드름은 잘 생기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습진성 병변이거든요. 습진의 특징은 뭐냐면 가렵고 붉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들이 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같은 2차 감염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모낭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눈썹이라던가 턱수염, 코수염 난 부위에 모낭에 모낭염이 잘 생깁니다. 이때 바로 모낭염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에 습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악화 호전을 반복하거든요. 그럴 때 악화될 때는 붉어지고 염증이 잘 생기죠. 근데 호전이 될 때는 뭐가 생기겠어요? 얼굴에 얇은 각질이 생깁니다. 이 각질이 문제입니다. 이 각질이 얼굴에 살짝 덮이게 되는데 그때 모공을 막게 됩니다. 즉 모공을 막게 됨으로써 여드름의 발생 기전과 똑같습니다. 여드름의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모공 안에 기름이 쭉 분비되고 그 위에 모공 뚜껑을 딱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에가 환원이 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이 호전되는 과정, 악화되는 과정, 호전되는 과정, 악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얼굴에 각질이 켜켜이 쌓이거든요. 이때 바로 모공을 막게 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여드름이나 모낭염은 굉장히 잘 생기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여드름과 모낭염은 같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드름과 모낭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합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 중심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모낭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 여드름과 모낭염이 겹쳐져 있다, 곁다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습진을 쭉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가려움을 없애고 붉은기를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여드름이 남을 수도 있고 모낭염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 주게 되면 여드름과 모낭염은 자연적으로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치료가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데, 간혹 여드름성 피부가 심한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쭉 없앤 다음에 여드름만 압출해 주거나 여드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모낭염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드름 같은 경우는 면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면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낭염 같은 경우는 면포가 아니라 세균의 군집도를 낮추는 거겠죠. 이때는 염증을 치료하는 거랑 비슷한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같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질환이 나오는데 주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주사의 진단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진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사가 왜 오진율이 높으냐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사가 왜 오진율이 높을까요? 그 한번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주사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주사가 진행성 질환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처음에는 얼굴에 홍조 형태라던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게 진행됨으로써 면포, 구진, 노포 같은 것들을 양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심해질 때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초기 형태에서는 오진율이 높고 후기 형태에서 확실하게 주사인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공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굴에 홍조 질환이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주사인 경우에 지루성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루성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주사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루성 피부염의 주사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인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혈관이 확장돼서 혈관이 염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주사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농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바로 모낭염이 굉장히 잘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주사와 모낭염이 같이 겹쳐지는 경우에 모낭염으로 오진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주사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모낭염이 병발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주사 진단법의 역사를 한번 따져볼게요. 주사의 진단법이라는 건 사실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2002년 주사의 진단법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홍조,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홍반, 구진, 농포, 모세혈관 확장 이 네 가지 질환 중에서 하나 이상 주사라고 진단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증상으로는 장혈감, 판, 건조함, 부종, 그죠? 그리고 눈 증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하나 이상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02년 진단을 기준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홍조, 그리고 지속적인 홍반, 그리고 구진과 농포, 그리고 모세혈관의 확장을 주증상으로 해서 그것 중에 2개 이상 있을 때 주사라고 진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증상으로는 자결감, 그리고 눈 증후, 건조함, 부종 이런 불확실한 증상들을 갖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분들은 주사를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이랑 진단해도 틀린 바가 없거든요. 그죠? 홍조, 지루성이 흔하잖아요. 그리고 구진농포, 지루성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도 지루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루성으로 진단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17년에 진단법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진단을 보게 되면 진단적 표현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 중심부에 특징적인 양상인 지속적인 홍반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류 양상, 즉 코가 커지고 비우되는 양상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진단적 표현형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무조건 주사라고 진단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졌죠. 얼굴이 지속적으로 붉어, 그리고 코가 커져 있어, 그러면 주사.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런데 얼굴에 지속적인 홍반이 있는 경우에 지루성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 표현형으로는 홍조, 구진, 농포, 모세혈관 확장, 눈 증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 표현형 중에서 2개 이상이었을 때, 즉 홍조, 구진, 농포, 모세혈관 확장, 눈 증후가 2개 이상 있을 때도 주사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사의 진단은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루성으로 봐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과 주사의 진단은 사실은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근데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는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즉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성 질환에 속해 있고 주사는 신경혈관성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했죠. 습진과 염증은 전혀 다르거든요. 실제로 치료해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치료와 주사의 치료는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다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쭉 없어졌는데 염증성 홍반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사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주사라는 병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